네, 강의에 앞서 오늘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인 건강 가이드라인 리뷰 및 의료인 개입 필요성입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 2022년에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희는 그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다 한번 훑어보고 과연 어떤 부분이 비어 있고 어떤 부분은 근거 기반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연구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뭐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37개국 중에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또한 G5 국가의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서 빈곤율은 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에서는 근거 기반의 노인 건강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적용하고자 했었는데요.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국내에 있는 노인 건강 관리 지침 및 수칙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또한 그 근거 기반 노인 건강 관리 가이드라인을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시행을 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 노인 인구 대상으로 건강 관리 수칙 또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인지도,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스코핑 리뷰 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6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였고요. 이제 최종 98개의 문헌이 선택되었습니다. 즉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인 대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WHO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상자 중심, 그러니까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신체 활동을 하셔야 되고 자식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그 번역을 한 버전인데요. 이렇게 그림과 함께 설명이 들어서 직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셔라, 어떻게 관리를 하셔라라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 가이드라인의 대부분도 이렇게 대상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WHO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인 혹은 관계 전문가들 또 케어기버들을 위한 노인 통합 관리 안내서를 발굴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까 정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WHO 아이콥에서 노인을 위한 통합 관리 안내서가 나왔고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0년에 이를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WHO에서는 총 3가지 모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전신적 능력 저하, 두 번째 노인병 증후군 해서 요실금과 낙상 위험, 그리고 케어기버에 위한 권고안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케어기버를 위한 권고안을 보시면 이제 노인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능력 저하, 그러니까 신체적 기능이 저하가 되지 않은 노인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그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고 그 내재적 능력이 저하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기저질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1차 의료 단계에서는 개인 맞춤형 진단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개발을 해서 다학제적 사람 중심 목표 설정을 해서 국가 혹은 지역 사회가 동참해서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를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지역 사회 참여 돌봄 제공 지원이 모델의 그 안내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관리 지침은 무엇이 있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노인 건강관리 지침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회에서도 별도로 노인
건강에 관련된 지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침의 특성은 대부분 대상자를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심플하게 그 동작이나 해야 되는 행동들에 대한 사진과 함께 첨부를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신체활동 지침, 운동관리법, 그리고 정신건강관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 관리에도, 그러니까 의료 영역에서 크게 아직 다뤄지지 않고 있는 영양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식사를 하셔라, 또 식사의 구성은 어떻게 하셔라, 또 간식은 어떻게 드셔라라는 지침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한치의학회에서는 노인 구강 건강 관리 지침을 제정을 하고 이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 역시 노인들이 직접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형태의 지침이고요. 이렇게 동영상까지 같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지침에 비해서 좀 더 특이적이고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허양 노인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인구 집단에 스페시픽하게 건강관리 지침을 만든 것인데요. 보시면 영양 관리, 또 구강 건강 관리, 그다음에 인지 기능 강화, 요실금, 운동 관리, 낙상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허양 노인들이 갖춰야 돼 또는 알고 있어야 될 그 건강 지식 또는 행동에 대해서 관리 지침을 개발을 하고 이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포를 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는 좀 미지수였고 사실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지침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 개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만 6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한 600명 정도 저희가 무작위 추출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건강생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 인식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행동, 그리고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 상태와 객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제 그다음 응답자 특성으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인식도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했던 것 중에 안내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보시거나 혹은 적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본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약 60% 정도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그 노인에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본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경로로 접했습니까? 했을 때 상당수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게 이제 대중매체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시사하는 바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접하는 그 빈도가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약 80% 정도가 활용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과 별개로 그럼 건강생활을 위한 안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필요 요구도는 약 75%,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이드라인이나 건강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떤 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주로 운동, 영양 및 수분 섭취, 즉 건강한 생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질병 상태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받고 싶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높은 비율은 대중매체였고요. 또 특이적으로
주변 사람을 통한 것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건강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도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올바른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얻는 건강 정보는 주변 사람, 대중매체지만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건강 정보의 그 루트를 보면은 의료기관을 통한 정보 획득에 대한 요구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TV 대중매체가 물론 제일 높지만 그 위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설명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그 정보 획득의 요구도에 높았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 지침에서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 검진 결과의 연계, 그리고 건강 주치 제도, 그다음에 지역 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즉 의료인의 개입이 필요한 서비스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보다는 의료인이 병원에서 또는 의원에서 실제로 환자한테 주어지는 정보, 또 거기에 대해 거기에 수반되는 정책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발표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노년기 인구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노인 건강 관련해서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또 여러 문헌 고찰들을 통해서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이제 국내 노년기 인구 집단 특성을 감안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인은 마른 비만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심폐기능보다는 체성분 변화, 인슐린 저항성 변화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 향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실제로 뭐 생활 습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체중 감량, 심폐기능 강화, 즉 몸을 건강 상태로 돌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노년기 인구 집단 특성이 꼭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강조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저희 연구에서 사실은 리뷰를 했던 건데 일본의 도쿄 장수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봤던 것인데요. 거기서는 영양에 관한 기초 연구부터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까지 해서 건강이 어떻게 노인 인구들의 건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다 연구를 하는 연구센터가 있던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 연구, 영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 연구부터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증상이나 건강 문제를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좀 중심을 바꿔서 대상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건강증진개발원의 허약 노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방향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 또는 허약 노인, 또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또는 관절 통증이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침 등 대상자별의 지침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의료인의 개입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건강생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접하는 경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는 게 굉장히 낯설죠. 그러니까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이 이제 정부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병원 또는 의료기관 중심의 가이드라인의 배포 혹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접했을 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료기관, 의료인의 개입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한
또 하나의 의료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최근 이게 계속되었던 건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건강 관련 정보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옳지 않은 정보들이 그냥 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의료인들이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국민들에게 또는 환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정보를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 요구 역시 의료기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역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건강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또 건강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피력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건강관리 지침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아까 보셨듯이 의료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또 지침을 만든 이후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확산이 되는 데는 의료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공 전문가의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토탈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년기 인구에 적합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현재는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다 질환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정의용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인구 특성에 맞춰서 대상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된 서비스 및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자의 토탈 케어를 위한 시스템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 인구 집단의 특성과 예방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해해서 또 이를 질병 및 건강 관리와 같이 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시스템 역시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